안녕하십니까. 한글의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지금 19대 국회에서 남북관계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 분 의원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박정원 교수님의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회 의사를 반영해서 국민 생활의 기준이 되는 법률을 제정, 개정하고 또 정부에 대해 견제, 감시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18대 국회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남북관계 분야만 하더라도 제정, 개정된 법률이 많지 않고 또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럴 때 우리와 같은 분당국인 중국과 대만의 경우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강경 대북 압박 정책으로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성과들을 후퇴시키면서 소모적인 논쟁과 비용을 치르고 있을 때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서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해서 정식 서명하고 그리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발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제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서 현재 중국과 대만이 단일 경제 공동체, 차이나 타이완에서 차이완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상당히 부럽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19대 국회도 정파를 떠나서 남북관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 법과 제도를 이렇게 구축을 하고 그래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게 국민들도 그러한 국회가 되도록 감시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오늘 제시된 법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이렇게 토론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원 의원님은 발언을 통해서 19대 19대 국회 남북관계 입법 과제로 통일 경제관광특구법과 북한 인권법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법률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입법 과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일부이고 전부가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 법안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앞으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입법의 양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정 의원님의 통일 경제 관광 특구법에서 언급하자면은 남북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 관광 특구와 같은 특구를 지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정 의원님은 설악산 지역과 파주 지역을 특구로 이렇게 선정하고 계신데 이러한 지역 외에 또 다른 지역이 또 이렇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심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특구가 이렇게 법제화가 이루어지려면은 지금 이게 남북 간의 활발한 교류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먼저 금강산이라든가 개성 관광이 재개되고 또 개성공단의 활성화가 이렇게 전제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구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고려할 내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특구법에서 일일이 지적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은 그기보다는 법 기술상 앞으로 남북관계 법률에서 항상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게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정해서 규정으로 이렇게 미리 마련하는 것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 의원님은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도 다 아는 바와 같이 18대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그런 논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은 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이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접근해서 합의를 이루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19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을 상당히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9대 국회가 남북관계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5.24 조치 해제 결의안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 현안을 뚫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교육 사업장 등록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불필요한 규제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심재경 의원님의 발제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드리겠습니다. 먼저 5.24 조치와 관련한 남북 경협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10년 3월 26일 그 천안함 사건에 이어서 그 5.24 그 조치가 이렇게 발표됐는데 이로 인해서 그 남북 경영 업체들이 그 입은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이와 관련해서 그 개별 그 소송이 그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5.24 조치의 어떤 뭐 법적 성격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사안의 성격상 그 지금 5.24 조치에 어떤 그 이런 불법행위라든가 뭐 유법성 이런 거 입증되어야 이게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또 그 손해의 그 구체적인 내용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수도 많고 그래서 이러다가 개별 소송으로 해결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그 최근 그 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그 소송을 제기한 그 업체가 그 이게 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는 그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뭐 5.24 조치가 이제 이게 뭐 불법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고 적법한 경우에는 이제 뭐 손실 보상으로 가서 이게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남북 경협의 어떤 특수이라는 걸 감안해서 그 지금 경영 그 외적으로 이렇게 많은 업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면은 그 특별법을 제정해서 손실 보장하는 것이 그 우리 그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정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그 보상 지급 사유라든가 기준은 그 엄밀하고 그 구체적으로 이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남북관계는 그 정권 교체로 그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의 그 성과를 그 수정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북관계 발전법도 그 비록 이전 정부에서 입법된 것이지만은 그 남북관계의 그 진전된 내용을 그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이 그 정권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제대로 그 지켜지지 않은 것은 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현재 그 지금 개정안에서 그 남북관계 그 발전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경우 또 연도별 시행 계획, 연간 계획 이런 것이 그 수립이 되지 않아서 제출되지 않았을 때 그 처벌 조항을 신설하자 이렇게 그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그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북관계의 어떤 기본 계획, 또 연관 이외의 중요성이 비추어서 그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주 엄벌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북한 주민 그 기본권 그 향상 지원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 법안의 그 내용을 그 지금 구체적으로 그 법안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발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앞으로 좀 가다보면 좋은 법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북한의 그 식량난 해소라든가 그 북한 그 살림 녹지화 사업 이것은 현재의 그 주요 현안입니다. 이게 정부를 떠나서 주요한 그 현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서 그 통일부에 그 이런 그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특별법 시행 관련해서 뭐 그때마다 이렇게 부서 설치하는 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이런 그 현안을 다루는 거라면은 그 통일부에 그 이게 부서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지금 명칭도 그 한반도 농협개발위원회 이렇게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도 상당히 아주 구체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지금 이렇게 지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남북 관계는 그 여야의 어떤 정파 이익을 떠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MB 정부 그리고 18대 국회에서 끊임없는 소모전을 많이 겪었지만은 18대 국회 후반기에서 여야 의원들이 좀 이렇게 남북 관계는 여야의 정파에 따른 사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부탁해서 모임을 만들고 나름대로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도 늦기 전에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의식과 성과를 이어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양한 변화가 이게 지금 많이 지금 주어지고 여러 가지 도전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활발하게 활동해서 남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면서 오늘 안에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